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저는 쌍지리TV의 이승국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 텐데요. 자, 오늘 풀 모의고사는 2021년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 20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4월 교육청 한국지리 모의고사 문제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니까 선생님이 좀 상세하게 해설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번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사회관계망 서비스 화면에 나타난 가다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가나다 섬을 찾는데요. 자, 나하고 다 섬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익숙한 섬이라서 이 섬은 그냥 보자마자 독도다, 마라도다 바로 찾으셔야 돼. 그래서 나가 독도고요. 비주얼만 봐도 독도인가 알 수 있고, 다도 마찬가지야. 비주얼만 봐도 마라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짜장면 뭐 이런 힌트도 있는 거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섬인지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일단 물음표로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가 독도인 것만 확실하면 정답은 무조건 2번이거든요. 맞죠? 일출시각이 독도가 국토 최동단 지점이잖아. 맞지? 독도가 이제 국토 최동단이기 때문에 일출시각은 동쪽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거니까, 자, 나머지 어떤 지역하고 비교해도 독도가 일출시각이 가장 빨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게. 가섬이 북한 장산권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천연기념물 391호로 지정된 사고해변이 유명한 이 섬. 이 섬 이름이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그래서 백령도라는 걸 모르더라도 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백령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최서단은 북한에 있고요. 자, 남한에 있는 섬들 중에는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볼게.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황사 발생 일수가 적다. 황사 발생은 당연히 중국하고 가까운 백령도가 황사 발생 일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1번은 지금 틀렸고요. 자, 2번에 대체로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는다. 태풍의 영향은 남부지방이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죠. 그러면 마라도가 먼저 받아야 되고요. 4번에 기온의 연교차라 그랬고, 연교차는 위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연교차가 작기 때문에 마라도가 연교차가 작아야 됩니다. 백령도보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다는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자,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는 섬들은 남해와 서해에 있는 섬들이죠. 그래서 가하고 다는 맞는데, 독도 같으면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최종 빙기에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던 섬들은 다 서해나 남해이고, 이게 아닌 섬 있지. 연결이 안 된 섬은 2개가 있어요. 울릉도하고 독도는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독도 때문에 이제 5번 보기가 틀린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우리나라 자연 계절 일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지속될 때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은 여름 일수가 늘어났고요. 자, 여름이 98일에서 117일로 늘어났고, 겨울 일수가 109일에서 91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여름 일수가 늘어나고 겨울 일수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돼야지. 겨울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온은 점차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고요. 자,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럼 1번에 단풍 절정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늦어져야 되고요. 자, 중부지방의 열대야 일수는 늘어나야 되죠. 더워지니까. 한라산 고산식물 고도 하한선은 더 높아지겠죠. 고산식물이 분포하는 지금 현재 해발고도도 온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산식물은 해발고도가 더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4번에 대관령의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이다. 이게 정답이죠. 고랭지 채소가 여름이 서늘해서 재배할 수 있는 게 고랭지 채소죠. 맞죠? 여름이 서늘한 기후를 활용하는 게
고랭지 채소인데 대관령도 여름이 이제 서늘하지 않고 여름이 더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게 맞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사과, 월동 배추의 재배 북한계선은 당연히 북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정답은 4번. 그래서 2번 문제는 쉽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지도에 A,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를 보시면 자, 삼방산이라는 여기 기생화산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주도에 지금 지형도를 나타낸 거고 A는 기생화산.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제주도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기생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경사가 완경사가 나타나고 기생화산만 급경사에 등고선이 좀 그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A가 기생화산이고 왼쪽은 지금 제주도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단양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저하등고선이 그려진 지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석회암 지형이고 D는 돌리네죠.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아서 움푹 파인 맛이 돌리네. 그래서 A하고 D는 지형을 확실하게 찾은 다음에 선택지로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A는 점성이 작은 현모암질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A는 경사가 급하잖아요. 그러면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한 거지.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해야 경사가 급한 화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성이 큰 현모암질 용암이 아니고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한 것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C의 취락은 주로 하천교통과 관련해 발달하였다. 제주도 해안가의 지금 취락이죠. 해안가의 취락은 하천교통과 관련해서 발달한 게 아니고요. 해안가에 물을 구할 수 있는 용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C 취락은 해안가에 물을 구할 수 있는 용천대에 위치한 취락이고, 자, 이 취락의 형성 이유는 자, 용수 획득과 관련이 되는 거죠. 용수 획득과 관련된다. 그래서 하천교통과 관련되지 않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D에서는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석회암 지역의 돌리네 같으면 가운데에 싱크홀이 있죠. 자, 싱크홀은 물이 빠지는 구멍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배수가 잘 돼서 벼농사가 잘 안 되고 주로 밭농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그래서 우리 돌리네 하면 기억해야 될 게 돌리네는 싱크홀이 있다. 싱크홀이 있으면 자, 배수가 잘 된다. 배수가 잘 되면 자, 벼농사가 안 되죠. 밭으로 이용해야 된다. 자,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을 볼게요. D는 A보다 주된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D의 기반함. 자, D의 기반함은 돌리네 기반함 석회암이죠. 자, A의 기반함은 지금 조면암이었습니다. 자, 석회암은 형성 시기가 고생대. 자, 조면암은 화산이 폭발한 거니까 신생대에 형성이 됐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정답은 4번. 자, 5번에 B와 E에는 토양층 분화가 미약한 미성숙토가 주로 분포한다. 자, B에 분포하는 토양은 현모암 풍화토고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토양이고, 자, D에 발달하는 토양은 석회암 풍화토죠. 석회암 풍화토는 우리가 다른 말로 테라로사 라고도 합니다. 붉은색 흙이라고 해서. 자, 그런데 요 두 개의 토양은 공통적으로 암석이 풍화된 토양이잖아요. 현모암이 풍화된 토양,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 그래서 암석이 풍화된 토양을 우리는 간대 토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간대 토양은 성숙토, 미성숙토에는 토 중에서는 만들어진 지 오래된 성숙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대 토양은 성숙토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토양층의 분화가 미약한 미성숙토다 하는 게 지금 틀린 겁니다. 그래서 토양층의 분화가 뚜렷한 성숙토고요. 그 성숙토 중에서 성숙토는 다시 성대 토양과 간대 토양으로 나눠지잖아. 이 성숙토 중에서 간대 토양에 해당되는 토양이 현모암 풍화토와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지도는 주요 자연재해의 도별 피해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자연재해가 4개입니다. 대설, 지진, 태풍,豪雨, 이렇게 4개가 있어. 자, 이 4개를 이렇게 나타냈대요. 자연재해별 전국 피해액 대비
각도의 피해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비율을 보고 어떤 자연재해인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먼저 가장 쉬운 거부터 해볼게. 일단 지진이 제일 쉬워. 왜냐면 지진은 경상북도에서만 최근에 나타난 거잖아요. 맞죠? 경주, 포항 일대.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여기 99.6%가 나오는 요 하얀색 있지. 얘가 지진이야. 그래서 가가 지진. 그래서 지진은 경북이 거의 99%다. 자,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지진을 먼저 확인했고, 자, 두 번째, 대설을 한번 볼게. 자, 대설 말고, 저기 태풍을 먼저 볼게요. 태풍. 자, 태풍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피해가 크다 그랬죠. 남부지방 중에서는 요 두 지역, 경남, 전남. 글씨가 작아도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자, 경남, 전남. 그래서 경남, 전남에서 이렇게 피해액 비율이 전국에서 지금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요 라가 지금 태풍입니다. 자, 라가 태풍 찾고, 자, 그리고 대설하고 호우가 남았는데, 호우라면 중부지방의 피해가 크다 그랬지. 그래서 경기도하고 강원도 요 두 지역이 피해가 크고요. 경기도, 강원도 두 지역의 피해가 크고요. 자, 그리고 색깔 볼펜 3개밖에 없어서 샤프로 써야 되겠다. 자, 대설 같으면 강원도가 1등이라 그랬어요. 강원도가 1등.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충청북도, 전라북도 이렇게 좀 골고루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강원도는 내비두고 경기도를 보면 되겠지. 경기도에서 피해 비율이 높은 요 나가 뭐가 된다? 호우가 되면 되죠. 나가 호우가 되면 되고, 그러면 다는 자동으로 누가 된다? 대설이 되면 되죠. 네, 지금 강원도가 1등인 거, 자,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풀어볼게. 자, 1번에 가는 기후 관련 자연재해이다. 지진은 기후 관련이 아니고 이제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와 관련하여 울릉도의 전통 민가에는 우대기가 있다. 우대기는 대설과 관련된 시설이죠. 그래서 다와 관련된 시설이고요. 자, 3번에 다가 대설이잖아. 서고 동조형 기압 배치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계절에 자주 발생한다. 이 계절이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이라서 북서풍이 주로 부는 이 계절이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에 대설이 자주 발생한다 하는 3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자, 4번에 나는 라보다 강풍에 따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강풍은 이제 태풍, 라에서 피해가 큰 거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호남지방은 라보다 다에 의한 피해액이 많다. 자, 전체 피해액이지 태풍이 대설보다 훨씬 큰 거야. 맞죠? 그러면 자, 호남지방의 비율도 그렇고, 자, 비율도 태풍이 더 앞서고요. 전체 피해액도 태풍이 더 많잖아. 그러면은 피해액은 당연히 태풍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은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나다 산을 찾는데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셋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힌트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쉬운 게 다입니다. 다는 엄청난 힌트가 있어요. 여기 다에 보시면 산 꼭대기에 큰 못이 있다 그랬다. 그러면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중에 산 꼭대기에 큰 못이 있는 산은 백록담, 화구가 있는 한라산이죠. 그래서 다가 한라산 찾고요. 그러면 요 니은의 큰 못, 요 니은의 큰 못은 누가 된다? 자, 백록담이 되죠. 자, 백록담은 화구입니다. 카에데라오 아니고요. 자, 그리고 두 개가 남았는데 두 번째 나를 찾아볼게. 일단 첫 번째 좋은 힌트가 일단 천령과 이라는 힌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12,000보. 그 다음에 바위가 우뚝 솟으면 뼈처럼 서 있다 라는 말들을 통해 바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금강산이죠. 금강산은 대표적인 돌산입니다. 맞죠? 그래서 바위 12,000보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돌산을 찾아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천령가는 랑림산맥이 끝나는 지점, 그리고 태백산맥이 시작하는 지점쯤에 위치한
고개를 우리가 천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령하고 금강산이 거리가 이 세 산 중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천령간이라는 힌트를 통해서도 나가 금강산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를 볼게. 자, 가는 이제 자동으로 지리산이잖아. 그러면 지리산이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이거야. 백두산의 산맥이 뻗어내려 여기에 이른 것이다. 자, 백두산의 산맥이 뻗어내려. 이 말이 지금 백두대간이죠, 맞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야. 여기는 백두대간이 끝나는 지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는 백두대간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산이 지리산이죠. 그래서 가가 지리산. 자, 지리산 우리 흑산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선택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전통적으로 기역의 북쪽을 관북지방, 서쪽을 관서지방이라고 한다. 자, 기역의 북쪽. 그래서 관북이라는 게 천령관의 북쪽이란 말에서 따왔고요. 그래서 기역의 북쪽, 관북지방 맞고. 그리고 천령관의 서쪽이라 그래서 관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자, 그래서 1번은 지금 맞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관북지방은 함경도 지역, 관서지방은 북한의 이제 평안도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관북지방은 함경도, 관서지방은 대체적으로 평안도 지역을 의미하는 옛 이름인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2번에 니은은 화고이다. 백록담 화고 맞지? 자, 2번 맞고.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최고 지점의 해발 고도가 낮다. 최고 지점의 해발 고도는 지리산하고 한라산 중에 한라산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은 우리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그래서 3번이 지금 맞죠. 지리산이 더 낮다 했으니 4번에 나는 가보다 정상부의 식생밀도가 낮다. 자, 식생밀도 있지, 식생밀도. 자, 돌산하고 흑산의 식생밀도를 한번 비교해봐. 자, 흑산하고 돌산 중에 자, 식생밀도는 흑산이 더 높죠. 흙이 덮여있고 그러면 그 흙 위에 나무가 자랄 거 아니야. 그런데 돌산은 직접적으로 기암괴석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기가 좀 힘들죠, 정상부는. 그래서 나는 가보다 정상부의 식생밀도가 낮다 하는 이 설명이 지금 정답인 거죠. 4번이 맞는 거죠. 지금 옳지 않은 거 그런 거니까. 그래서 1, 2, 3, 4가 지금 다 틀렸고. 자, 5번에 나는 다는 나보다 침엽수림의 분포 고도 한선 해발 고도가 낮다. 침엽수림을 보려면 한라산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침엽수를 보기 위해서는 해발고도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나는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부터 침엽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침엽수림의 분포고도 한선은 한라산이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서울 세구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세 구 중에 가나다 ABC를 고르는데 일단 구를 먼저 확인해 볼게. 자, 가운데 있는 여기가 지금 중구고요. 중구는 도심에 해당되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구가 지금 노원구입니다. 자, 노원구는 주거단지의 성격이 강한 곳이고,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구는 지금 금천구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노원구는 좀 주거단지 성격이 좀 강하다. 주거 기능이 자,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고, 중구 같으면 이제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이고요. 자, 금천구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자, 공업의 자, 기능이 좀 많은 지역이다 라는 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가나다 ABC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업 전력 소비량 요거부터 확인해 볼게. 여기서 제조업 전력 소비량은 당연히 금천구가 제일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 하나를 먼저 찾고 가는 거야. 나가 금천구. 자, 이거 하나 찾고 가시고. 자, 그리고 상업지역 면적이 나오니까, 자, 상업지역 면적은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가 자, 가장 높겠죠. 그래서 가가 중구. 그럼 남는 다는 노원구. 자, 이렇게 푸시면 일단 가나다 세팅은 다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와서 A, B, C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표를 보고 A, B, C를 한번 골라볼게요. 먼저 금융기관 수를 가지고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를 먼저 찾을 수가 있겠죠. 금융기관 수가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가구 수가 또 적잖아. 그러면 도심은 인구 공동화에 의해 가지고
상주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가구 수가 적으면서 금융기관 수가 많은 이 A가 자 중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구 수가 많은 이 B가 주거 기능이 주로 발달하는 이 노원구에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B가 노원구. 자 그러면 남는 C는 자동으로 이제 금천구.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자 그럼 1번부터 선택지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 재수가 적다. 생산자 서비스업이란 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해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그럼 기업에게 제공하는 이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 본사가 많아 도심에서 주로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 도심이 생산자 서비스 업체수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중구, 다는 노원구잖아. 아파트 거주 가구 수는 당연히 상주 인구가 많은 노원구가 더 많습니다. 자 3번에 A는 B보다 상업지역 면적이 넓다. 상업지역 면적 A가 중구, B가 노원구잖아. 자 상업지역 면적은 여기 우리가 중구가 제일 높다고 찾았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B는 C보다 제조업 전력 소비량이 많다. 자 B, C 중에 제조업 전력 소비량은 당연히 금천구, 공업이 발달한 금천구가 더 많아야 되고. 자 5번에 A, C 중 주간인구 지수는 A가 가장 높고 C가 가장 낮다. 자 일단 주간인구 지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주간인구 지수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구가 상주인구가 매우 적으면서 주간인구는 많잖아. 그래서 주간인구 지수는 여기서 중구가 제일 높아야 돼. 그래서 A가 가장 높다. 요건 맞아요. 근데 C가 가장 낮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금천구도 공업 기능이 있으니까, 공장이 있으니까 직장인들이 다른 구에서 금천구로 출근한단 말이야. 그럼 금천구도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데 중구만큼 높진 않더라도, 근데 노원구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노원구 같으면 상주 인구는 많은데 주간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간인구 지수가 매우 낮겠죠. 그래서 C가 가장 낮은 게 아니고 B가 가장 낮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이 문제는 약간 국어 문제 같아요. 자, 밑줄친 부분을 보면서 바로바로 좀 풀어볼게. 자, 기역에 도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도 목적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기역이 맞는 거고. 자, 니은에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리 개조하는 방법. 이 방법을 우리는 자, 수복 재개발이라고 해요. 좀 쉬운 말로는 뭐 리모델링 재개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니은과 같은 도시 재개발 방법을 철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맞죠? 수복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니은 틀렸고. 자, 디귿에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이 디귿과 같은 방식을 우리는 철거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디귿이 철거 재개발이고. 자, 그리고 그러면 리을부터 해봐. 리은은 디귿보다 원고 주민의 재정 착률이 높다. 철거해버리면 원고 주민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기존 건물이 남아있다면 원고 주민이 재정착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 그래서 니은이 원고 주민의 재정착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지금 맞는 거고요. 자, 지문의 리을을 보시면 낙후된 지역이 도시 재개발로 활성화된 이후 대규모 상업 자본이 유입되면서 원고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가 지금 김포고요. 여기 김포. 자, 김포. 자, 그다음 여기는 화성입니다. 김포 화성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철원. 강원도 철원. 자, 그다음 여기는 평창이지. 평창. 그래서 김포 화성은 도시, 철원 평창은 좀 농촌의 성격이 강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인구 비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청장년층 인구 성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년층 비중이 낮은 두 지역 있지. 낮은 두 지역이 경기도의 두 지역일 거고, 자, 노년층 비중이 높은
두 지역이 강원도의 두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다와 라의 차이는 이 차이지. 둘 다 노년층 비중이 높으나 라가 이게 높아. 청장년층 인구 성비가 높아. 그러면 이 지역이 군사 접경 지역이라서 성비가 높은 지역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라가 지금 철원이죠. 그래서 철원은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성비가 높다는 얘기가 남자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남자 비율이 여자 비율보다 더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는 자동으로 누가 된다? 평창이 되고요. 가하고 나는 김포하고 화성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도 차이가 나가 가보다 상대적으로 성비가 높아. 그러면 김포하고 화성 중에 자, 공업이 발달해서 남자 비율이 높은 도시가 하나 있죠. 그 도시가 지금 화성이죠, 맞죠? 그래서 화성은 뭐 자동차라든가 전자공업 같은 주력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청장년층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맞죠? 그래서 나가 화성, 가는 자동으로 김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를 다 찾았고요. 자,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다. 가가 김포, 나가 화성이잖아. 두 도시의 차이점이 뭐냐면 화성은 주력 산업이 있어요, 맞죠? 화성이란 도시는 자동차, 전자산업 등 제조업이 발달해 있어. 화성은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다. 그럼 화성이 김포보다 일자리가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화성은 상대적으로 김포보다는 서울로 통근 통학을 안 해도 지역 안에 통근 통학하는 비율도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포는 주력 산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에 나와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은 주력 산업이 없는 김포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볼게. 나는 다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중위 연령은 농촌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창, 다가 높아야 되고요. 자, 3번에 다는 나보다 경지 면적 중 논면적 비율이 높다. 자, 다가 평창, 라가 철원인데 철원에 발달하는 지형이 용암대지죠. 한탄강의 용암대지. 근데 이 용암대지는 논으로 이용하는 거 우리 잘 알죠. 자, 그런데 평창은 고위평탄면에 위치하잖아. 이 고위평탄면은 여름이 서늘하기 때문에 벼농사가 안 되고요. 자, 주로 고랭지 채소를 하죠. 그래서 밭농사 주로 합니다. 그러면 논면적 비율은 누가 높아야 되는 거야? 철원인 라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논면적 비율. 자, 3번 틀렸고요. 4번에 라는 나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철원하고 화성 중에 제조업이 발달한 곳은 어디다? 화성이죠. 그래서 화성이 제조업 출하액이 많아야 됩니다. 자, 5번에 가, 다는 수도권. 가하고 가 수도권이고 다, 라가 강원지방에 속하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라와 A에서 D는 각각 요걸 보여야 돼. 자, 경기, 서울, 울산, 충남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 자, 시도별,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나다라를 먼저 골라볼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무조건 서울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 가가 3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걸 통해서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한 가가 서울이다 라는 걸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차 산업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게 서울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공장이 경기도나 다른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탈공업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 2차 산업 비율이 낮은 것도 힌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골라볼 게 울산입니다. 울산이 전국에서 2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나가 울산. 자, 고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경기하고 충남이 남았잖아. 그러면 나 두 개를 봐봐. 다가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비율이 낮고 라가 1차 산업 비율이 조금 더 높아. 그러면 다가 더 도시적 성격이 강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가 도시가 많은 경기도가 되겠고요. 라가 자동으로 충청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라를 다 찾았고요. 자, 오른쪽에 A, B, C, D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1등 하는 곳이 있죠. 거기가 울산이죠. 그래서 D가 울산. 울산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등이다라는 걸 이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요거는 양적 지표니까 인구 많은 지역일수록 지역 내 총생산이 많죠. 그래서 A가 경기도. 자, 두 번째로 인구 많은 B가 서울. 남는 C는 충남.
자, 이렇게 고르시면 우리 가나다라 ABC들 다 찾았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가는 나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서울하고 울산 중에 누가 많다? 울산이 더 많았죠.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다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경기와 충남 중에 자, 충남의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지 낮을지는 모르겠으나 자, 경기도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낮겠죠. 그래서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걸 가지고 자, 우리가 충남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틀린 거죠. 경기도가 더 낮아야 된다. 자, 3번에 B는 A보다 경지 면적이 넓다. 자, B가 서울이고 A가 경기도인데 서울에 농경지가 있겠냐고. 자, 당연히 서울이 경지 면적이 좁은 겁니다. 자, 4번에 C는 D보다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 자, C하고 D 중에 C는 충남은 농촌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 울산은 완벽한 도시잖아. 거기다가 일자리가 또 많은 도시죠. 그래서 울산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는 특별시, 가는 서울이니까 특별시 맞지? 자, 나는 울산이니까 광역시 맞고요. 다와 나, 경기 충남은 도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래프는 가, 나의 외국인 주민 유형별 성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가, 나는 경기, 서울 중에서 고르고요. 가, 나는 경기, 서울 중에서. 자, 그리고 A, B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단 파악해야 될 게 A, B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결혼 이민자하고 외국인 근로자 중에 누가 더 많게? 이 둘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 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남자가 더 많죠.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자, 그런데 결혼 이민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습니다.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지역을 찾기 이전에 A, B를 먼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B가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걸 가지고 B가 외국인 근로자다. A가 결혼 이민자다. 자,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 나를 보시면 총 외국인이 나가 조금 더 많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B가 외국인 근로자잖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많은 경기도가 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가 경기. 자, 가가 서울. 자,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서울은 경기보다 외국인 성비가 높다. 자, 외국인 성비는 이쪽이잖아. 남자 쪽이 높을수록 외국인 성비가 높은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나 기타 외국인 쪽의 남성 여성 비율이 경기도에서 훨씬 높죠. 그래서 경기도가 외국인 성비가 서울보다 더 높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서울은 경기보다 여성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거 B지. 자, B인데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비슷해. 한 7% 비슷한데 총 외국인이 경기도가 많기 때문에 여성 외국인 근로자 수는 경기도가 많은 거죠. 자, 2번 틀렸고요. 3번에 경기는 서울보다 외국 국적 동포 수가 적다. 외국 국적 동포가 요거란 말이야. 요거 경기도는 약 한 21% 정도고요. 자, 그리고 서울은 한 3% 정도인데 자, 외국인 국적 동포가 남녀 합해서 서울은 한 23%, 경기도는 한 21% 정도 차지하나 총 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외국 국적 동포 수도 경기도가 많겠죠. 퍼센테이지는 2% 정도 차이 나는데 전체 인구가 20만 명 이상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요 2%의 비율이 낮더라도 외국 국적 동포 수는 경기도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 A는 유학생보다 국내 평균 거주 기간이 길다. 결혼 이민자가 당연히 유학생은 잠깐 뭐 한 3, 4년 공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 이민자는 여기 평생 살려고 온 거잖아.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정답은 4번. 자, 5번에 B는 외국인 근로자는 도시보다 촌락에 많이 거주한다. 외국인 근로자 당연히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 더 많이 거주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권역별 내에너지의 생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권역은 가나다고요. 강원, 수도권, 호남권 중에서 고르시고
A에서 D가 신재생 에너지인데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남권, 제주권, 충청권은 지금 제시되어 있으니 자, 요 제시된 지역으로 고를 수 있는 건 한번 먼저 골라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권에서 요게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 요 하얀색 맞죠? 그래서 제주권에서 네 신재생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건 풍력이죠. 제주도가 섬이니까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유리하죠. 그래서 이 하얀색 B가 일단 풍력이라는 걸 자,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요 4개 있지?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중에 생산량,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게 태양광이야.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태양광이 현재 생산량 1위다. 넷 중에서는 자, 생산량 1등이다. 자, 이것만 알면 자, A가 전체적으로 모든 권역에서 생산 비중이 높죠. 그래서 A가 생산량 1위인 태양광이다 라는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 수도권, 호남권 중에 요 태양광의 비중이 엄청 높은 지역이 요 지역이죠. 요 나지역. 그럼 요 나지역이 지금 태양광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가지고 이 지역이 어딘지 잡아낼 수 있어. 태양광 발전하면 항상 자, 전라남도가 1등이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요 두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호남권이다 라는 걸 먼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D를 볼게요. 자, D가 자, 이 권역에서만 지금 생산되고 있어. D는 나머지 권역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예 없어. 그러면 이 4개 중에 우리 태양광과 풍력은 찾았고 수력하고 조력 중에 한 권역에서만 생산하는 게 조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력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조력하면 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안산에서만 자, 생산하죠. 맞죠? 그래서 경기도 안산에서 100% 생산한다. 권역으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D가 조력이 되고요. 자, 그러면 가는 경기도 안산이 포함된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는 자동으로 강원권이 되고요. 남는 C는 자동으로 수력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나다 A, B, C, D를 다 찾아봤고요. 그러면 선택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량은 호남권이 가장 많죠.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게 나 호남권이 태양광 에너지 비중도 높고 전국의 생산량, 총 생산량도 더 많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량은 당연히 나가 더 많습니다. 자, 1번. 1번 맞는 게 아니고 1번. 틀렸지. 자, 가가 적고 나가 많아야 되니까. 자, 2번에 다는 가보다 전력 소비량이 많다. 수도권하고 강원권이잖아. 당연히 수도권이 전력 소비량이 많죠. 왜냐하면 인구가 많고 산업이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번에 A는 C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태양광이 A고 수력이 C입니다. 먼저 상용화된 건 수력이죠. 수력이 빠르고 태양광이 늦은 거지. 늦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래서 수력 발전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4번에 B는 A보다 2019년에 총 생산량이 적다. 총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게 누구였어? 태양광이었지. 태양광이 생산량 1등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B가 풍력이고 A가 태양광이니까 태양광이 생산량이 더 많고 B가 생산량이 더 적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지금 4번입니다. 그래서 4개의 순위를 다 몰라도는 좋은데 반드시 태양광이 1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5번에 D는 B보다 전력 생산에 기후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자, 조력은 기후 조건의 제약이 전혀 없죠. 조차가 차이가 나는 건 기후와 관련은 없는 거지. 그래서 기후 조건의 제약이 D가 더 적습니다. 풍력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한국지리 20곡의 일부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20곡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입니까? 예 라고 했고 천원지방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니오라 그랬어. 일단 천원지방 세계관이 반영된 자, 대표적인 지도가 천화도가 있죠. 일단 천화도는 아니란 소리고요. 그리고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까? 예라 그랬어. 그러면 목판본으로 제작된 지도 중에 우리가 알만한 게 대동여지도가 있고 그리고 지구전후도가 있죠. 대동여지도나 지구전후도가 목판본 지도. 자, 일단 천화도는 아니고
대동여지도나 지구전후도 둘 중에 정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5곡에 보면 쌍선과 단선으로 구분되어 표현되어 있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동여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전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지도는 지금 대동여지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걸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대동여지도는 분첩 절첩식으로 되어 있어 휴대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분첩 절첩식이라는 말은 몇 개의 몇 줄로 잘라가지고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지도를 분첩 절첩식 지도라고 합니다. 자, 1번은 틀렸고요. 김정우가 만든 거니까 국가주도 제작이 아니고 최초로 축적을 사용한 지도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자, 최초로 축적을 사용한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입니다.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자, 지질구조선에 따른 산맥 인식 체계가 잘 나타납니까? 이건 아니오고요. 자, 산줄기는 연속되어 있다 라고 대동여지도는 봤습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연속적인 산줄기로 인식했다. 자, 5번에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의 구조로 표현되어 있는 요 지도가 천하도죠. 천하도, 글자가 왜 이래? 천하도.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지도의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먼저 왼쪽하고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 왼쪽 지도가 전체적으로 하천이 보이고 하천 옆에 등고선이 거의 없는 평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왼쪽은 하천 하류의 자유공유 구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은 전체적으로 등고선이 좀 많이 나타나고 급경사도 있는 걸로 봤을 때 하천 상류의 가믹공유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B는 이렇게 C자 형태의 호수잖아. 이게 유로 변경에 의해 형성된 우각호고요. 우각호. 자, 그리고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공유 하천 주변의 평지니까 A와 C는 둘 다 범람원이야.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A는 하천 바로 옆에 밭으로 이용되는 땅이기 때문에 자연제방이고요. 자연제방. 범람원의 자연제방. C는 하천에서 조금 먼 지역에 위치한 논으로 이용되는 땅이기 때문에 배후습지입니다. 자, A, C는 둘 다 범람원이고 A는 자연제방, C는 배후습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지도에서 여기 F를 보시면 나머지 지역보다 굉장히 평탄한 지역이 나타납니다. 자, 등고선 보시면 평탄한 지역이 이렇게 C자 커브를 그리면서 나타나요. 그러면 이 F는 과거의 하천이 이렇게 안쪽으로 흘렀다가 지금은 유로 단절로 인해서 하천 바닥이 드러난 지금 구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구하도, 과거의 하천이 흘렀던 길이고요. 자, D 같은 경우가 하천이 돌아가는 안쪽에 계단 모양의 평탄면에 하한 단구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A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빙기 때 퇴적되었다. A가 범람원의 자연제방이고, 자, 그리고 C는 범람원의 배후습지. 앞에다가 이거 범람원에 써놓게.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지금 하천 하류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하천 하류에 퇴적 작용이 활발하려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후빙기 이후에 퇴적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빙기 아니고 후빙기 때 해수면 상승 이후에 퇴적이 활발해집니다. 그럼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니은의 E를 볼게. 자, E는 구하도 안쪽에 만들어진 공유핵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유핵, 미앤더코 이런 지형적인 단어는 몰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절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땅은 아닌 거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땅 같으면은 이렇게 등고선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좀 틀린 거고요. 자, 디귿에 C하고 D가 있는데, C는 D보다 퇴적물질 중 점토질 토양 비율이 높다. 점토질 토양이란 거 퇴적물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자, 하천 상류하고 하천 하류 중에 퇴적물 크기가 작은 곳은 하천 하류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리을에 BF는 모두 유로 변경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 말도 맞지. 자, 우각호, 구하도 모두 하천이 흘렀던 길이고, 자, 이 유로 변경 과정에서 형성된 대표적인 지형들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의 강수량 자료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 니은 시기는 6월에서 8월.
12월에서 2월 중 하나라고 했네요. 자, 하나는 여름, 하나는 겨울.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8월이 여름. 자, 12월에서 2월이 시작 겨울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A, B, C, D 네 지역이 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강수 비율을 보았을 때 여기가 대체적으로 다 높죠, 맞죠? 그러면 이게 여름인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이 여름, 6월에서 8월. 자, 니은이 겨울이 됩니다. 자, 일단 여름, 겨울 찾았고요. 자, 그렇다면 자, 겨울 강수 비율이 나머지 지역은 다 4.9, 6.5, 6.4 매우 낮은데 여기만 되게 높아. 자, 그러면 이 D 지역을 알 수 있는 거죠. D 지역은 여기 울릉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D는 울릉도. 자, 우리가 먼저 찾고요. 자, 나머지 세 지역이 지명 이름 좀 쓰고 할게.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가 울릉도고요. 자, 여기가 원산. 북한 최다 호주 원산. 여기가 인천이고. 자, 여기는 남해도죠. 우리가 넘사벽 다우지라고 배웠던 남해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울릉도는 이미 찾았고요. 자, 세 지역 중에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 넘사벽 다우지가 남해도잖아. 그래서 요거 봐야 돼. 자, 1800mm가 넘는 강수량이 매우 많은 이곳이 남해도입니다. C가 남해도. 자, 요거 골라줘야 돼. 그래서 이미 자, 문제풀이 하면서 자, 몇 번 강조했던 게 있어요. 연강수량 1800mm 이상이 나오면 자, 네 지역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써볼게. 다시 오른쪽에 써봐. 여기다가 자, 연강수량 1800mm 이상의 넘사벽 다우지. 기준은 아이고 글씨가 왜 이렇게 못 났을까? 자, 연강수량이 1800mm 이상인 곳 하면 전국에 4곳밖에 없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서귀포, 그리고 거제도와 남해도, 그리고 중부지방의 대관령. 자, 이렇게 4곳이에요. 그래서 1800mm가 넘으면 4곳 중에서 하나를 찍으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남해도밖에 없으니까 C를 남해도 자, 먼저 고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A, B가 남는데 자, 요 두 지역도 연강수량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얘는 1234mm, 얘는 1347mm. 그러니까 B가 다우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북한의 다우지에 해당되는 원산이 자, B가 되면 되고요. 인천이 A가 되면 되죠. 인천이 상대적으로 중부지방 중에서는 강수량이 뭐 평범한 수준에서 약간은 낮은 편인 게 서해안의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지형성 강수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A가 인천, 자, B가 원산. 자, 이렇게 찾으면 우리 A, B, C, D가 다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A는 동해안에 위치해 있다. A는 지금 서해안에 위치하죠. 인천이니까.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B는 D보다 무상기간이 길다. 자, 원산하고 울릉도 중에 자, 무상기간은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고 따뜻한 지역으로 갈수록 무상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원산하고 울릉도 중에 울릉도가 무상기간이 길어야 되겠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기역시기 강수량. 기역시기가 여름이잖아. 그래서 여름 강수량은 B가 C보다 많다. B, C 중에 여름 강수량은 당연히 넘사벽 다우지. 남해가 훨씬 많겠죠. 자, 틀렸고. 자, 4번에 니은시기 평균기온. 겨울 평균기온은 A가 D보다 높다. A하고 D 중에 겨울이 더 따뜻한 곳은 동해안에 위치한 울릉도가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보다 더 따뜻하죠. 수심의 차이로 인해서 자, A가 더 높다 하는 설명. 자, 4번 틀렸죠. D가 높아야 되고요. 5번입니다. A와 C 간 평균기온 차이. 인천과 남해도의 기온 차이는 기역 시기보다 니은 시기가 크다. 자, 이거는 어느 지역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여름 기온보다 겨울 기온의 지역별 차이가 더 크죠.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니은이 겨울이니까. 그래서 겨울이 여름보다 기온 차이가 더 크다 하는 5번의 설명이 정답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 6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가 강원도의 철원. 자, B는 강원도 춘천. 자, F부터 볼게. F는 강원도 원주고요. 자, D를 먼저 보겠습니다. D 여기가 지금 수원이죠. 수원. D는 수원. 자, C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E는 이천이죠. 임금님 쌀의 이천. 그래서 쌤 생각에
C 하나 빼고 나머지 5지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한 친구들 같으면 다 알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봅니다. 저 C를 모르더라도 답이 나온다면 이 문제도 가능한 거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 먼저 갑에 A와 E에는 지리력 표시제에 등록된 쌀이 생산되고 있다. 자, A가 철원이죠. 철원 하면은 용암대지. 용암대지 하면 쌀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철원을 대표하는 지리력 표시제 쌀이 5대 쌀이라고 있습니다. 철원 5대 쌀. 자, 이천은 대표적인 임금님 쌀이 있죠. 임금님 쌀. 자, 그래서 둘 다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쌀이 생산된다 하는 갑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을을 볼게요. B와 F에는 고속철도 노선의 정차역에 위치한다. 춘천은 고속철도가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기차야. 경춘선이라고 일반 기차고, 그래서 B는 안 되고요. 자, F 원주는 서울에서 평창지나 강릉을 가는 영동선 KTX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건설이 되었었죠. 그래서 원주는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원주는 KTX 영동선이 통과한다. KTX 영동선이 통과한다. 이 영동선은 서울에서 어디까지 간다? 강릉까지 가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강릉까지 가는 영동선 중간에 지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B가 틀렸기 때문에 을은 틀렸고요. 다음에 병을 볼게요. C와 E에서는 도자기를 주제로 축제가 개최됩니다. 도자기 축제. 이천은 맞죠? 이천하고 바로 옆에 여주가 쌀과 도자기를 두고 벌이는 첨예한 라이벌 지역이잖아. 근데 우리가 C는 잘 모르겠지? 그럼 일단 병은 요 물음표하고 넘어가 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정을 볼게. D와 F에는 도청이 위치합니다. D, 수원에는 경기도청이 있죠. 자, 강원도 도청은 원주에 있지 않죠. 그럼 강원도 도청은 어디 있다? 춘천에 있죠. 강원도청은 춘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이 틀렸잖아. 그러면 답을 몇 번으로 가야 돼? 을정이 틀렸으니 갑병 2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C 이 지역이 어디냐면 C가 경기도 광주야. 호남의 광주광역시 말고, 자, 성남에서 조금 더 나가면 있는 광주시라는 경기도의 지역이고요. 자, 이 지역에 대해서 뭐 우리가 따로 배운 게 없어. 그냥 뭐 근교농촌 전원주택단지 뭐 요런 지역인데, 여기가 도자기 축제가 개최되는지를 꼭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도 광주에 도자기 축제를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광주, 이천, 여주 이쪽 있지. 경기도 남동부 지역, 여기가 다 옛날부터 도자기를 많이 생산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성립은 가능한 겁니다. 광주 도자기 축제 꼭 알아야 됩니까? 뭐 알면 좋은데 몰라도 뭐 정답을 찾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주 이천은 꼭 아셔야 돼. 여주 이천의 도자기 축제는. 그래서 정답은 우리 2번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역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역에 랑림산맥에 밑줄 그어져 있고요. 1번에 랑림산맥에 백두산이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요. 백두산은 마천령산맥에 위치하죠. 자, 디귿을 보시면 두만강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두만강하고는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고 러시아와 맞닿아 있죠. 자, 틀렸고요. 자, 3번에 리을. 자, 신의주. 신의주는 특별행정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맞죠? 신의주 경제특구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비읍의 청지. 리을이 신의주인데 비읍은 리을보다 최나늘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자, 이거 틀렸고. 자, 청진이 최나늘 기온이 낮은 게, 자, 청진이 동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자, 플러스 청진은 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이 상대적으로 좀 시원하죠. 그래서 신의주보다 최나늘 평균 기온이 낮고요. 자, 5번에 미음은 관서지방, 시옷은 관북지방인데 미음과 시옷은 니은의 경계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기역, 랑림산맥을 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권역별 제조업 출하액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가나다라는 우리가 권역을 찾고요. 찾아야 될 권역 4개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을 고르시고, 그리고 A, B, C는 공업을 고르는데 1차 금속, 전자,
그리고 하나 어딨냐? 자동차 이렇게 자 3개 중에 자 고르는 겁니다. 자 먼저 권역별 제조업 총 출하액 비율, 이 출하액 비율을 가지고 권역을 먼저 골라볼게. 자 출하액이 가장 많은 권역이 영남권이죠. 그래서 가가 영남권. 자 근소하게 2등을 차지하는 나가 수도권. 자 그리고 충청 호남 순서가 되죠. 충청 나 호남. 그래서 출하액은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순서고요. 만약에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나온다면 수도권이 영남권보다 그때는 앞서야 됩니다. 충청, 호남은 순위가 어차피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출하액이라고 했으니 영남권이 1등이라고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를 우리가 골랐잖아. 가가 영남권, 자 나가 수도권, 한 글자씩만 쓸게요. 자 다가 충청권, 나가 호남권이면 자 여기서 제조업의 권역별 출하액 비율이 나오는데 A, B, C 골라보시면 먼저 B가 수도권 비중이 자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자 B가 자 수도권 비중이 자 굉장히 높은 공업이다. 그러면 1차 금속, 자동차, 전자 중에 수도권이 1등 하는 건 전자죠. 전자하면 뭐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이쪽이 완전 그냥 뭐 전자 씹어먹는 지역이니까 수도권이 1등 할 수 있는 건 이 중에선 전자 하나입니다. 자 1차 금속하고 자동차는 둘 다 지금 영남권이 1등이죠. 자 영남권이 1등인데 자 여기서도 뭘 보셔야 되냐면 오히려 수도권을 보는 게죠. 자, A는 수도권의 비중이 C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어차피 둘 다 영남 1등이야. 자 영남권 1등인데 수도권 비율이 그래도 높은 C가 자동차죠. 자, 수도권에서는 화성, 평택, 광명, 인천 같은 자동차 공업 도시는 존재하나 1차 금속은 인천에 제철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A가 1차 금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을 가지고 세 지역을 지금 다 맞춰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볼게. 자, A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한지 지향형 공업이다. 1차 금속은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죠. 대량의 원료를 수입한다. 무슨 원료? 철광석, 자, 석탄을 많이 수입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적한지 지향형 공업이 맞죠. 적한지 지향형 공업은 원료 수입에 유리한 항구, 해안가에 입지하는 공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정답은 1번. 자 2번에 A는 B보다 우리나라 공업 제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1차 금속하고 전자 중에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당연히 전자가 높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게 훨씬 비중이 높죠. 2번 틀렸고 3번에 C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 자동차의 최종 생산 제품, 자동차는 1차 금속의 주요 재료를 이용된다. 이건 틀렸죠. 이건 반대가 돼야 돼. 만약에 A는 A에서 생산된 제품을 C의 주요 재료를 이용한다 하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가 권역에 자 가 영남권 B 출하액이 자 전자의 출하액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도시는 아산이다. 아산은 충청권에 있는 도시고요. 가 권역은 영남에서 전자의 출하액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도시는 구미죠. 구미. 자 틀렸고 자 5번에 가는 수도권. 이거 틀렸지. 가가 영남권이고 자 나는 수도권이고 자 다는 충청권. 자 나는 호남권입니다. 자 5번도 틀렸고 1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 자 A, B, C 지역을 먼저 볼게요. 자 A가 세종, 자 B가 광주광역시, 자 C가 부산광역시입니다. 선생님하고 인구 단원을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종의 인구 특징 하면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되죠. 세종은 30, 40대 공무원의 전입이 많기 때문에 자 그들의 자녀인 유소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종은 전국에서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자 특히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건 30, 40대 젊은 공무원들의 전입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종은 인구 순이동은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인구 순이동은 플러스 값. 여기서 인구 순이동이라는 건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이니까. 그래서 인구 순이동에서 굉장히 플러스고요. 거기다가 유소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가 무조건 세종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A.
고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부산의 인구 특징을 얘기한 것 중에, 자 부산이 광역시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특별 광역시 중에서 노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했어요. 물론 뭐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같은 농촌이 많은 지역에 비해서 노년층 비율이 낮지만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부산은 도시화가 된 시기가 좀 다른 도시보다 빠르고요. 서울, 부산이 빠른데, 자 서울은 청장년층의 유입이 계속되는 도시인 반면에 부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부산은 30,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김해, 양산 같은 위성도시로 많이 이사를 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이, 자 30, 40대의 허리가 지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 노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인구 순이동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노년층 비율이 높고 인구 순이동이 이 세 도시 중에서는 가장 마이너스가 나오는, 당연히 부산이 가장 대도시니까 교외 양상이 심하겠죠. 자 그러면 인구 순이동이 가장 아래로 내려오고 거기다가 노년층 비율이 높은, 자, 이 달을 우리가 부산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부산을 다 C를 고르시면 정답은 A, C가 맞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광주를 먼저 고를 수는 없습니다. 절대 세종을 찾고 부산을 찾고 남는 가를 광주로 연결하시면 답은 3번이 나오는 거죠. 19번입니다. 그래프는 내도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나다라는 지역이고요. 찾아야 될 지역이 강원, 경북, 전남, 제주고, A, B, C, D는 작물이에요. 과수, 맹류, 벼, 채소 중에 우리가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논면적 및 경험농가 비율을 가지고 가나다라 네 지역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면적 비율이 가가 0%야. 그럼 얘가 너무 유니크하잖아. 여기는 논을 아예 할 수 없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물이 숭숭 빠지는, 그래서 논을 할 수 없는 가가 제주도가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가 제주도 고르시고요. 자, 논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라는 평야가 발달한 전라남도겠죠. 라가 전라남도. 그럼 두 개가 남았어. 경북하고 강원이 남았는데 논면적 비율이 나가 더 낮고 겸업농가 비율이 나가 더 높죠. 그러면 이 나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제주와 강원도가 겸업농가 비율이 높은 건 겸업농이라는 게 농사와 다른 일을 겸한다는 뜻이죠. 제주, 강원은 농사 짓는 농가가 서비스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관광 서비스업을. 그렇다 보니 겸업농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제주, 강원. 자 그리고 다는 남는 경상북도, 라는 전라남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럼 오른쪽에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이 나와 있는데 가나다라를 써놓고 시작할게. 가 제주, 나 강원, 다 경북, 라 전남이죠. 자 작물을 찾는데 먼저 D를 볼게. D가 강원, 경북, 전남에서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데 가에는 전혀 없어. 제주에서는 아예 생산을 안 하나 봐. 그럼 이 가는 벼가 되는 거죠. D는 벼가 되는 거죠. D는 벼. 제주도에 없다는 걸 가지고 벼를 고르시고, 자, 두 번째 B를 볼게. B가 전체적인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떨어지고 전라남도나 제주도 같이 남부 지방에서만 재배 면적이 주로 나타나는, 자 B는 맹류죠. 보리는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하기 때문에 겨울철이 따뜻한 곳에서만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C하고 A를 보는데 제주도를 보면 찾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A, C가 비슷하니까 여기서 경상북도를 보는 게 좋습니다. 경상북도가 C가 지금 앞서죠. 그러면 C가 과수. 자 전라남도, 강원도 같으면 C보다 A가 더 앞서잖아. 그러면 A가 채소. 자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A는 대부분 논에서 재배된다. A가 채소니까 밭에서 재배되는 거고요. 자 2번에 B는 주로 C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자 맹류는 D 벼의 그루가리 작물이죠. 2번 틀렸고, 자 3번에 A는 D보다 1인당 소비량이 많다. 자 A하고 D 중에 자 전체 소비량이 누가 많냐 하면 우리 채소가 벼보다는 소비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비량이 채소가 많다는, 자 3번의 설명이 정답이죠.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농가 인구가 많다. 제주가 가고
경북이다인데 농가 인구는 인구수가 적은 제주가 농가 인구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경북이 농가 인구가 더 많고요. 자, 5번에 라는 나보다 지역 내 경지 면적 중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채소가 지금 요거 A지. 라하고 나 중에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은 나가 더 넓습니다. 자, 나가 더 높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자, 3번 보기를 먼저 맞추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 1, 2, 4, 5를 여러분들 지우시고 3번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벼랑 채소가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이제 투탑이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 재배 면적은 벼가 채소보다 넓어요. 그런데 생산량이나 소비량은 채소가 벼보다 더 많다는 거, 요거를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우리 농촌에 가면 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재배 면적은 벼가 더 넓다는 소리야. 그런데 생산량하고 소비량은 채소가 더 많아요. 일단 채소가 더 무겁기도 하고요. 이게 무게도 다른 거니까. 그리고 채소는 여러 번 재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작더라도 생산량이나 소비량은 벼보다 채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써놓은 요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3번 문제 같은 건 좀 확신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업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을 볼게요. 여기가 지금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쪽에 지도를 나타낸 거고요. 먼저 이 지역, 여기가 지금 서산, 당진, 아산에 여기가 당진이죠. 당진. 자, 그리고 가운데 여기가 대전광역시. 자, 여기는 경상북도 문경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포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대전을 먼저 고를 수 있습니다.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 지금 여기죠. D지. 나머지 1.1%, 3%, 1%인데 혼자 거의 7%잖아. 그러면 과학 기술의 도시 하면 우리 어디가 떠오르는 거야? 대전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D가 대전. 일단 대전은 D 연결하시고, 자, 두 번째 농림어업을 한번 볼게요. 자, 당진, 문경, 포항 중에 농림어업이 가장 발달한 거, 그리고 제조업이 좀 떨어지는 거. 그래서 농림어업이 발달하고 제조업 비중이 낮아. 나머지 두 개는 또 제조업 비중이 높잖아. 그러면 이 지역은 공업이 별로 발달하지 않는 농촌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C가 문경입니다. 자, C는 문경 이렇게 고르시고, 자, 당진과 포항이 남았는데요. 자, 여기서 둘 다 제조업 비중은 높아. 요게 지금 힌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건 좀 비슷하다고 보시고, 자, 농림업에서 확 차이 나거든. 자, A가 농림업 비중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기타는 B가 더 높아. 그러면 이 기타는, 자, 농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니까 숙박 음식과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3차 산업인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세 개가 3차 산업인 거야. 맞지? 그럼 전체적으로 B가 더 도시적 성격이 좀 강한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더 많고 일찍부터 공업화되어서 도시가 발달된 곳이 B가 됩니다. 그러면 B가 포항인 거죠. 자, 뒤늦게 개발되어서 1990년대 후반부터 공장이 들어와서 막 개발이 시작된 당진이 농림업 비중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A가 당진. 자,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확인해 볼게.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돼. A하고 B는 제조업 비중이 둘 다 비슷하니까 A하고 B는 나 잘 모르겠다. 당진인지 포항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놔두시고 C, D만 가지고 선택지를 먼저 풀어보는 거야. 그럼 A, B의 선택지가 나오는 1번, 2번은 놔두고 3번부터 볼게요. C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전에 있죠. D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문경에, 자, 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거, 이건 좀 이상하잖아. 맞죠? 그러면 3번을 지우셔야 되고, 자, 4번에 C는 A보다 1990년에서 2015년의 인구 증가율이 높다. A가 당진이건 포항이건 간에, 자, 문경이 인구 증가율이 더 높으면 안 되지. 문경이 여기가 제일 농촌 성격이니까. 그럼 C가 무조건이잖아. A가 누군지 몰라도 제일 낮아야 됩니다. 그럼 4번 틀렸고요. 자, 5번 볼게. D가 대전이고 B가 당진인지 포항인지 몰라도 총 취업자 수는
인구에 비례하는 거잖아. 인구가 많으면 총취업자 수도 많겠죠. 그러면 네 도시 중에 표시된 네 도시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대전이잖아. 그러면 대전이 무조건 B가 포항이건 당진이건 간에 총취업자 수가 많아야죠. 정답은 5번입니다. A, B를 고르지 못해도 답은 5번 고를 수 있고요. 만약에 A, B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문제가 더 빨리 풀리겠지. 먼저 A가 석탄박물관이 있다. 이 중에서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은 문경이죠. C고요. 그래서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 세 곳을 적어보겠습니다. 태백, 문경, 그리고 보령, 충남 보령 요 세 지역에 석탄박물관이 있고요. B가 포항이니까 충청공업지역이 아닌 거지. 자, B는 충청공업지역 아니고 여기서 충청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A입니다. 만약에 A, B를 당진 포항을 바꿔서 찾았다고 하면 정답이 두 개 나오는 거지. 그러면 네가 잘못 찾은 거야. 그때는 A, B를 바꿔서 당진 포항으로 세팅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답은 5번 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D가 대전이라는 게 확실하면 답은 무조건 5번으로 가셔야 돼요. 알겠지? 우리가 오늘 풀어본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좀 높은 편에 속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고 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선택지나 그런 자료들도 일부 보이고 합니다. 어떤 지식 하나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정답을 올바르게 찾아갈까? 자, 그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부족했던 점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질문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